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에 애쓰시는 그 노력이 언젠가는 빛을 발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중학교 친구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중학생이 되면 이제 어머니들이 여러 가지 또 고민들이 생기시죠. 대형어 학원을 계속 다니다가 어학원 베이스에서 뭔가 이제 문법, 어휘로 샥 옮겨줘야 하나? 아닌데 우리 아이는 지금 기존에 다니고 있는 학원을 너무 즐겁게 잘 다니는데 그곳이 정상일 수도 있고 청담일 수도 있고 MI일 수도 있고 이안일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할 텐데요. 그냥 거기에 또 계속 다니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터이고 다양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한 2학년 정도까지 계속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는 시기가 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노블 영어를 찾아옵니다. 네, 중학교 2학년 때 어떻게 찾아오게 됐을까요? 네, 이 친구가 대치동의 여중에 다니고 있는데 뭐 곧잘 했습니다. 아이가 똘똘하고요. 곧잘하고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청담어학원을 다니다가 그리고 대치 3보로 넘어간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아이가 무난하고 만나봤더니 네 똘똘하고 자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중학교 2학년 2학기 영어 성적이 70점대가 나왔습니다. 중학교까지는 사실 저희가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중학교 내신이 문제가 되면 안 됩니다.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를 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내신에 너무 올인하신다거나 아니면 중학교 내신 성적만 믿고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사실 고등학생이 딱 돼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청담어학원 다니다가 대치 3보 다니다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70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소형학원을 이렇게 알아보다가 만나게 된 케이스였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에게 필요했던 거는요 뭐였을까요? 이 친구를 만나보니 이 친구에게 가장 필요했던 거는 바로 첫 번째 멘토링이었습니다. 대형학원에 아이들이 가다 보면 이제 대형학원의 이제 시스템들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스템에 어느 정도 있다 보니 그 시스템만 따라가다 보면 안정성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진짜 나의 실력과 그리고 여러 보이는 아이들의 실력에 묻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때 진짜 내가 순수하게 무엇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내가 과연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이거를 내가 얼마나 응용하고 있는지를 잘 훈련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하는데 그냥 그 시스템에 있다 보니까 그 아이가 그 시스템 속에서만 그냥 잘 피해서 공부를 하는 방법들을 익숙하게 연마하고 오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제가 만났던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피해가는 친구는 아니었고요. 그냥 무던하게 열심히 했는데 이 친구가 누군가가 선생님이 1대1로 아니면은 소수 정예의 environment에서 너의 고민이 요즘 있어? 영어가 왜 지금 이렇게 독해가 좀 힘든 것 같아? 문법이 문제인 것 같아? 문법은 어디에서 막혔는지 한번 볼까? 이렇게 차근차근 친절하게 설명하면서 자기의 영어 학습에 꺼져 있던 어떤 자신감과 어떤 열정들을 불태워줄 수 있는 선생이 필요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몇 번 이 친구를 수업해보니 이 친구는 길을 잘 잡아주면은 잘할 수 있는 친구다 이제 이렇게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했던 거는요, 아이가 기본적으로 청담과 대치 3부에서 이제 영어 노출도 많았고, 그리고 아이가 이제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흡수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가장 부족했던 부분은 문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문법을 구문 독해를 탄탄하게 함으로써 독해로 넘어가고 문제풀이 실력으로 넘어가는 요 중간 단계가 조금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휘량도 그냥 시험 칠 때는 그래도 했는데 이 어휘를 가지고 이제 영작을 해보는 훈련들을 함으로써 이 아이가 이 어휘를 분명히 막 유의어도 외우고 반의어도 외우고 이렇게 시험 쳤는데 그 단어로만 이 아이의 기억 속에 단어로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독해 문장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내가 그 문장을 가지고 영작, 서술형은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짚어줬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당연히 시험 기간 때는 이제 내신을 하는데요. 기본적인 영어의 깊이를 더해줬습니다. 그래서 영어 원서, 소설도 같이 읽었고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부터요. 소설도 같이 읽었고 내신 기간에는 열심히 내신 공부를 했고 학교 시험 범위와 그리고 또 프린트물과 여러 가지 학교에서 해야 되는 수행평가까지 같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가장 필요했던 문법과 독해를 계속 연계시켜주는 학습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기본적으로 소설의 틀을 잡아주고, 그리고 비문학 지문이죠. 비문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터프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 친구가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는 비문학 지문도 사용하고요. 모의고사 지문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그 아이가 그 시기에 필요한 지문들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는요, 중학교 3학년 졸업할 때는 100점으로, 내신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신은 100점으로, 70점에서 100점으로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중학교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를 대비해서 독해를 연습하는데, 사실 중학교 2학년 2학기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구멍이 났던 문법이나 독해를 메우고서 고등까지 1등급으로 준비를 하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내신도 어려워지고 수능 1등급도 만만치 않은 문제여서요. 이제 이 아이가 차곡차곡 이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내신은 이 정도 되면은 점수가 딱 나올 거야. 근데 고등학교 모의고사나 고등학교 내신은 지금 오히려 한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을 만났으면 참 좋았겠다. 이러한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수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아이들이 영어는 언어다 보니 습득하는 시기에 따라서 또 아이가 흡수하는 것도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더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다 보니 시기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또 받아들이는 속도, 이해하는 속도, 응용하는 속도가 어디일지, 이러한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대형에서 아이들이 정말 실력을 키워가고 탄탄하게 올라가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 이 아이가 체계화하고 이 아이가 힘들어했던 것들을 좀 친근하게 설명해주고, 사실 이런 친구들이 그 브릿지 역할을 잘해주면 기본적으로 영어 노출량들이 있어서 우리 한국에서 가르치는 문법도 굉장히 즐겁게 내가 라이팅에서 스피킹에서 말했던 부분들이 이런 거구나, 그 브릿지 역할을 잘해주면은 잘 잡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부분들의 학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아이에게 지금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 를 잘 판단해 주시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밀한 관심과 그리고 세밀한 지도와 그리고 첨삭과 그리고 동기부여가 필요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 저희 아이도 어느 학원에서 터플 문제만 계속 푸는데 그게 많이 도움이 될까요? 또 이러한 질문들도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문법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거 문법하고 어휘만 하고 있대요. 그거는 가능할까요? 다른 영상에서 차차 더 말씀드릴 텐데요. 결론은 중학교 때는 고등을 바라보면서 어휘도 독해도 문법도 이 세 가지를 계속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내신은 문제가 되면 안 되고요. 중학교 내신은 내신 기간 한 2주에서 3주 정도 했을 때 정말 꼼꼼하게 보고 본문도 외우고 거기에 나온 이제 문법과 구문 독해를 함으로써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게 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힘을 주고요. 결론은 중학교 때 고등을 대비하는 공부를 해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힘이 되는 영어 채널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양한 영어 고민들 있으실 텐데요. 영어는 언어입니다. 쉬지 않고 차근차근 그리고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친구들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